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하면 보통 막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부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그 숫자 뒤에 숨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훨씬 더 큰 변화, 진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블록체인의 조용한 혁명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가격 차트에만 집중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보이지 않는 배관 자체가 지금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변화를 이끄는 첫 번째 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기존 금융시장의 거인들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더 이상 무슨 실험이나 테스트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대 금융기관들이 아예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블록체인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스위스에서 진짜 상징적인 일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그거요. UBS 같은 정말 쟁쟁한 스위스 은행들이 공용 블록체인 위에서 기관끼리 돈을 주고받는 걸 성공시켰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한번 해본 게 아니라 실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거래를 성공시킨 첫 사례거든요. 이게 기존 방식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다른 건가요? 와, 이건 그냥 차원이 다른 얘기죠. 예전에는 은행끼리 돈 주고받으려면 며칠씩 걸리고 복잡했잖아요. 근데 이걸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그냥 즉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금융의 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순간인 거죠. 이런 움직임이 스위스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요. 금융의 또 다른 심장,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LSEG라고 하죠. 여기도 얼마 전에 블록체인 기반 시장에서 실제 사모펀드 자금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단순히 거래 과정의 일부만 바꾼 게 아니라는 점이라던데요. 정확해요. 자산을 처음 만들고 발행, 이걸 사고 팔고 거래, 돈을 주고받고 결제, 심지어 그 이후 관리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디지털 시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고요. 이렇게 금융 인프라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돈, 그 돈 자체의 모습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 시장에서 정말 큰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테더가 새로운 코인을 내놓는다는 소식이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신제품 하나 출시하는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의 USDT랑은 결이 완전히 다르게 작정하고 미국 규제를 철저하게 따르는 USTT라는 걸 발행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시장의 판을 바꾸려는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그냥 우리 규제에 잘 지킬게요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전혀 아니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파트너들 라인업을 보면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전 백악관 디지털 자산 고문이 전략을 짜주고 앵커리지 디지털이나 캔터 피츠제럴드 같은 월가의 주류 금융회사들이 직접 참여하거든요. 이건 거의 우리 이제 완전히 제도권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를 고정하고 또 미국 규제를 따르는 모델이 되는 걸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의 접근법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의 CNGN처럼 미국 달러가 아니라 바로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경제에 딱 맞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일종의 지역화 현상이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활발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한독 시장에도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나요? 네, 그럼요. 한동안 정말 굳게 닫혀있던 문이 드디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이 닫히기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였죠? 바로 이 숫자, 2018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아주 중요한 규제 빗장이 걸리기 시작한 해죠. 바로 2018년부터 정부가 벤처 캐피털, 그러니까 VC들이 암호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걸 법으로 막아왔어요. 유망한 국내 스타트업들이 한창 성장해야 할 시기에 자금줄이 막혀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이 빗장이 풀렸습니다. 네,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고쳐서 VC들이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VC 투자 허용 말고 또 다른 제도화 움직임도 있나요? 당연하죠. 코인원이나 업비트 같은 주요 거래소들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대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심지어 K뱅크는 원화랑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 기술까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규칙 안으로 산업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아주 분명해 보이네요. 스위스, 런던, 미국,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까지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변화들을 쫙 모아서 보니까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딱 3가지 핵심 트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은행 같은 거대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제도화. 둘째는 아프리카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각 나라의 상황에 딱 맞는 서비스가 나오는 지역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제 결제나 송금에 쓰이는 실용성의 확대. 드디어 블록체인이 현실 세계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다 좋은 이야기 같은데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역시나 규제 리스크입니다.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규제 리스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말하는 건가요? 결국 이 모든 기술의 발전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과연 누가 새로운 형태의 돈을 발행할 권한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앞으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블록체인 금융의 진짜 미래 모습이 결정될 겁니다.